252페이지 농지 소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 소유는 일본 원칙에서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 그러면 자꾸 밭갈자가 소유한 얘기인데 그 말은 농업 경영입니다. 원칙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예외해가지고 예외가 몇 가지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 박스는 국가 지자체 나오죠. 첫 번째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누구냐 그러면 국가하고 지자체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가 있냐 그러면 학교, 공공단체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 등이 시험, 연구, 실습, 종묘 생산 용지를 이용하겠다. 세 번째 누가 있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뭡니까? 주말 농장, 주말 체험 영농. 네 번째 농사 안 져도 소유한다 그러면 상속이요, 상속받은 농지. 다섯 번째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하는 거 떠나간다 이런 얘기요. 여섯 번째 담보농지입니다. 담보농지를 취득한 거. 일곱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우리가 전용으로 전용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취득을 한 거. 여덟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 쉽게 말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농지개발 사업지가 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열 번째 농업진흥지역 밖에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 되는 농지. 11번째 기타 해가지고 쫙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기타는 농어촌 공사, 두 번째 농어촌 정비법,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 네 번째 토지 수용, 다섯 번째 농장과 협의해서 공치법 취등, 여섯 번째 LH공사가 나중에 공공사업료를 쓰려고 미리 사놓은 땅, 비춘농지. 이렇게 16명 있는데 16명 이렇게 차분히 쓰는 것은 어찌해야 된다는 얘기요? 제가 이렇게 1번부터 16번까지 쫙 쓸 때는 무슨 생각으로 썼을까요? 네, 이건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16명인데 저걸 알아야 돼, 저걸. 첫 번째 국가지자체. 안 될 것 같지만 자꾸 반복하면 돼요. 국가지자체. 두 번째 학교 공공단체. 세 번째 주말농장. 네 번째 상속. 다섯 번째 8년 경작 인원. 여섯 번째 담보농지. 일곱 번째 전용 허가신고. 여덟 번째 전용 협의. 아홉 번째 1500 미만. 열 번째 경사 15%. 11번째 6명 짝. 농어촌 공사, 농어촌 정비법, 공유선 매립, 토지 수용, 공치법, 비축농지. 기본서 나오면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 반복. 저는 16명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밑에 보게 되면 양가를 일본인 즉 계속 소유 무슨 얘기인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농지 임대에 사용되는 원칙 허용하겠습니까? 금지하겠습니까? 임대차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사용대차 공짜로 빌려주는 거 허용하겠어요? 금지하겠어요? 허용한다 그러면 시골 사람이 돈 많아요? 도시 사람이 돈 많아요? 도시 사람이. 도시 사람이 농지 다 사버리지. 다 사놓고 어쩐다고? 공짜로 빌려주고 오면 되지. 그러면 농업인들 되면 소장농 바뀐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농지 임대에 사용되는 원칙은 금지예요. 원칙은 금지인데 뭐가 있냐? 농사 짓다가 군대 가면 그거 어쩔 거예요? 군수 출마해서 당선되면 학교 가면 병원에 입원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임대 사용대가 인정이 돼요. 그 기간 동안은 농사 안 짓지만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 금지 해가지고 2번만 특례가 뭡니까? 예외.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이러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예외 조항은 농지법에서만 만든다. 어떻게?
이렇게 국토계획법에서 이런 사람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 만들지 말라고. 그런 조항 만들지 말라고. 동계올림픽 참여해가지고 금메달 취득한 자는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런 거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다른 법에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직 농지법에서만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상가 있는데 농지 소유상가는 잘 봐요. 자 이렇게 주말 농장은 얼마까지 가질 수 있냐? 주말 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주말 농장으로 얼마까지? 1000 미만. 그때 1000 계산할 때는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 미만. 두 번째, 농지를 상속받으면, 농지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받을까요? 다 받아야지. 다. 근데 농사를 안 지면 10,000제곱미터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야 돼요.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한다 그러면 말하고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경작하다, 인용한다, 떠나간다. 10,000제곱미터 이내. 이만큼만 갖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초가 된 것은 전부 다 처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농지를 10만 제곱미터 상속받았다. 처음에 다 받는 거예요. 농사 질래 안 질래? 농사 진다니까 다 가지세요. 농사 지어 안 짓는다니까 만 소유하고 9만은 팔아야 된다. 근데 단해가지고 농어촌공사요.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농지은행, 농어촌공사 등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맡기면은 그때는 소유 상환이란 제도를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 가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주말 농장은 1000 미만. 그때 1000은 세대원 전부 합산. 상속 얼마? 만. 농어촌사한테 맡기면 다. 8년 경작 이능 얼마? 만. 농어촌사 맡기면 다. 그 내용이 소유 상환입니다. 저희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요.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를 취득했으면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됩니까? 내 거라는 표시 뭐 해야 돼요? 이전 등기해야지. 이전 등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만, 그거를 첨부를 시켜야만 등기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을 받아야 된다. 등기할 때 첨부해라. 그러면 첫 번째, 농취증은 누가 줍니까? 물어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기관이 어디입니까? 하면 시, 구, 읍, 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누가 없다? 누구? 여기서 아니 밑에 일을 노는데 도지사가 왜 나오냐고. 그 비슷한 거 누구? 군수 없다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게 나와요. 농지를 취득한 자는 군수가 발급하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해서 이전 등기 신청해야 된다. OX, X, 군수는 발급기관이 아니다. 시, 구, 읍, 면장. 예외 뭐냐? 예외는 뭐예요? 농취증 안 받는다. 누구는 안 받아요? 그러면 국가, 지자체, 상소, 담보, 협의, 농어촌공사, 농어촌미법, 공유수매지, 토지수용, 공치법, 그리고 합병, 분할, 시효, 법률의 시효치도, 그리고 환매하는 것 4가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주로 이런 게 잘 나오니까 농취증 안 받는 경우는 크게 그룹이 4명 되고 국가지자체, 상소, 담보농지, 협의완료 5명, 농어촌사, 농어촌법, 공유수밀, 토지시용, 공치법 4명, 합병, 분할, 시효, 환매. 자꾸 반복하는 거 반복. 그래서 저렇게 13명은 농취증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 253페이지 가서 보듯이 이게 농취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뭘 만들어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면 시구 읍면장한테 주면 시구 읍면장은 며칠에 준다? 4일 내에 확인하고 준다. 근데 밑에 있듯이 농업 경영계획서를 X 그러면 농업 경영계획서를 안 만들어야 돼. 이게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농업 경영계획서 이렇게 농사 진다는 것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업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와야 농지준 주는데, 예. 학교, 예. 주말, 또 허가신고, 1,500 미만, 경사 15%, 비축 농지. 이런 6명들은 경영계획서를 안 만드는 거예요.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 학교가 뭐 한다니까? 실습한다니까. 농사가지고 어쩐다고? 주말농장, 여관령. 그러니까 6명은 학교, 주말, 허가신고, 1,500, 15%, 비축농지. 6명은 경영계획서 안 만들고 어쩐다고? 신청한다고. 그런 애들은 심사가 필요 없으니까 이틀 만에 준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거 어째야 되겠어요, 이거? 알아야지. 저렇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번 이제 농지처분입니다. 3번 농지처분. 농지처분은 이렇게 갑이 농지를 취득했다. 뭐 하려고? 농업경영 하려고, 농사를 지려고. 근데 가서 보니까 얘가 어째요? 농업경영 안 하고 그냥 무담방지 농사 안 짓고 있다고.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네 개인 입장에서는 손실이 할지 모르지만 국가는 국토 전체를 놓고 보면 농지는 뭐 해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그 목적들을 이용 안 하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안 되잖아요. 뭐 어쩐다고? 너 농사 안 질 거지? 농사 안 질 거지? 어쩐다고? 그 농지 팔아라 라고 명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야 합니다라고 통지를 통지는 한 명 한 명 알려주는 게 통지요. 누가 알려줘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언제까지 파라고? 1년 내 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판다 안 판다? 싫어. 안 팔아. 갑이 안 팔아요.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시군 가서 안 팔았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그럼 팔아야 합니다라고 알려줬는데 이제는 합니다가 아니고 말이 팔아라 명령 팔아라 명령.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언제까지 팔라고? 6개월에 팔라고 명령한다고. 그러니까 갑이 싫어. 안 팔아. 그래도 안 팔아 버틴다고. 그러면 그 다음 뭐라 하냐? 싫으면 말아. 싫으면 팔지 마라. 그래 너 그 농지 가지고 평생 농지 않고 있어라. 그 대신 1년에 한 번씩 농지격 얼마 20%를 팔 때까지 돈 낸다. 그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야. 언제까지? 팔 때까지. 그러니까 판단해요. 1년에 내 농지가 20% 이상씩 뛴다 그러면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5년 버티면 땅값 다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처분 명령이 딱 떨어지면 농지 소유자는 이제 기간 얼마 준다? 6개월. 6개월이 안 팔면 어쩐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농지 소유자는 안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내놨을 때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몇 정도? 좋아. 그러면 네가 내 농지 대신 사가라고 요구한다고. 근데 누구한테 가야 되냐? 그것은 농어촌공사한테. 여기서 또 LH공사 그러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살 때는 많이 주겠어요? 조금 주겠어요? 조금. 당연히 조금. 조금 그러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우리는 근데 제대로 배우니까 공시지가. 밖에 나가면 공시지가 그런 말 안 써요. 실무할 때는 그냥 공가 그럽니다. 공가 이하 토지 매입. 공가가 뭐 같아요? 빈집 같은데 빈집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갖다가 공가 그런다고. 공시지가 기준에 뭐가 작으면 시가가 작으면 시가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 시가가 더 작은 땅이 은근히 많아요. 이거. 그런 땅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가가 작아 뭐 준다고? 시가 준다고. 시군구청장이 팔아야 합니다 라고 통지해놓고 파는가 안 파는가 가봤더니 한 사람 맨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 입술 뜨지냐고 정신이 없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손가락 뜨지냐 정신이 없고. 왜 그래 지금 둘이? 나 가봤더니 얘가 지금 안 팔면 어쩐다고? 1년이 딱 지나면 어쩐다고? 처분 명령을 딱 내려야 되는데 처분 명령을 안 내리고 유예 잠시 보류하겠다. 몇 년간 보류하냐? 3년간 보류하는 제도가 있어요. 지켜보겠다.
왜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 시군가 팔아야 됩니다라고 딱 말하고 가서 봤더니 얘가 안 팔고, 자기가 안 팔고 농어촌공사한테 매도 위탁 계약을 맺었어요. 누구 보고 팔아주라고? 농어촌공사한테 팔아주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가 농지 사주고 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농어촌공사한테 내 농지 대신 팔아주세요. 매도 위탁 계약을 맺었으니까 어차피 얘가 팔 거니까 팔아라 라고 명할 필요 없다고. 가서 봤더니 열심히 갑이 반성한 기색이 역력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전다고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더라. 그러면 몇 년 기다리냐? 1년이 끝나고 1년이냐 3년 기다린다고. 3년 기다렸는데도 농어촌공사 그 땅을 못 팔면 그거 안 팔리는 거예요. 못 판다가 아니라. 얘가 3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있으면 이제는 더 농사 안 져도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팔아도 괜찮아요.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3년 동안 하게 되면 이런 제도를 보고 농지 처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밖에 나가면 다 쓰인다고. 그러니까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하고 있으면 된다. 처분 통지한다. 누가? 시군구. 언제까지 판다? 1년. 그때까지 안 파면 된다. 처분 명령 내린다. 언제까지 파라고? 6개월. 그때까지 안 팔면 된다. 이행강정 부과한다. 1년에 몇 번? 한 번. 얼마? 20%. 처분 명령, 6개월에 처분 명령 받은 농지수단을 역으로 뭐란다? 내 농지 사가라. 매수 청구. 누구한테? 농어촌공사. 얼마에 산다? 공시지가 규정. 뭐가 더 작으면? 시가 작으면 시가 줄 수 있다. 시군구청장 1년 내에 팔아야 합니다라고 처분 통지 딱 하고 가봤더니 얘가 안 팔고 있던다. 농어촌공사한테 팔아달라고 맡겼다. 또는 자기가 열심히 성실히 경작한다. 몇 년 지켜본다? 3년. 3년이 지나도 열심히 농사지면 처분 의무는 소멸한다. 이게 농지 처분이에요. 넘어가게 되면 뒤에 그런 내용이 다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농지 여기가 소유에 관한 사항이고, 이제 농지 이용 파트에서는 이용 파트는 뭐가 있냐 그러면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 대리 경작은 농사 안 짓고 방치하는 거, 방치한다 이걸 보고 유휴농지에 대해서 누가 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네가 안 지으면 내가 지정한 데가 진다 해서 대리 경작자를 갖다가 대리 경작자를 딱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대신 경작하는 거예요. 대신 경작했을 때 남의 땅을 대신 썼으니까 사용료 줘야죠. 사용료 얼마 정도 주면 적당하겠어요? 금액이 얼마가 아니고 수확한 양의 수확량의 몇 프로 정도 주면 적당하겠어요? 10%. 이게 시험 문제 몇 프로 준다? 10%. 대리 경작은 유휴농지, 농사 안 짓고 방치한 농지에다 대리 경작 지정한다고. 그러면 계속 농사 짓고 있던 농지는 그런데도 잘 갖고 왔는데 방치하면 어쩌면 됩니까? 방치한 상태에서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대리경작 1년 하고 비켜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경작은 기간을 몇 년으로 해야 되냐? 몇 년 정도가 적당하겠습니까? 네, 3년. 대리경작 기간은 3년. 정함이 없으면 3년 한다. 이런 게 대리경작이요. 그리고 책에는 안 나와 뭐가 있다고요? 임대차 사용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사용대차가 임대 사용대 원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 된다. 누가 되냐 물어보. 누가 되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얘가. 누가 되냐 그러면 이해가 돼. 예. 이 둘 빼고 이렇게 학교, 공공단체, 주말농장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임대,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야 된다고. 나머지 애들은 임대 사용대 되는 거예요. 또 아까처럼 군대 간다든가 병원에 또는 공직 취임 그런 경우는 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이거 누구한테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주말 농장 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있다고. 60세 이상 고령으로. 60세면 요즘 고령이죠. 아닌가요? 근데 법에는 그렇게 나와요. 60세 이상 고령으로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했던 농지, 그것은 임대 사용대가 허용이 된다고.
있을 때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것도 3년 이상. 네, 그런 내용이 임대차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장 농지 보전 가게 되면 농지 보전에서는 그게 무슨 제도가 있냐 그러면 옛날에는 농지를 구분할 때 옛날에는 절대 농지 반대가 뭡니까? 절대 반대가 상대 농지 그러는데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이 제도가 언제 없어졌냐? 이 제도는 91년도에 이 제도 없어지고 지금은 절대 농지 상대 농지 그 말 대신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농업진흥지역이요.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없어요. 옛날에는 절대 상대 구분인데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명칭이 없는 농지. 그럼 명칭이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 할까? 시험에서는 출제자는 뭐라 할까? 출제자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 국가는 우리 국가는 뭐라 할까? 국가는 이런 농지를 부를 때 일반 농지. 기자들은 사회부 기자들은 비진흥지역 이런 말 쓴다고.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신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이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그리고 명칭이 없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지는 몇 가지냐? 농지는 첫 번째 농업진흥구역, 두 번째 농업보호구역, 세 번째 명칭이 없는 게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옛날 말로 비슷하게 말하겠다. 절대 농지를 했다. 농지 중개하면서 자 사장님 농업진흥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그럼 말을 바꿔 뭐라고? 절대 농지는 그럼 그 사람이 알아먹는다고. 농업보호구역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상대방이 뭐라 못 전다고 바꾸라 뭐라고? 절대 농지.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먹는다고. 그것도 못 알아먹는데요. 그럼 이 사람은 농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대충 말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모르니까. 그래서 공적인 정보를 공부를 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게 되면 농업진흥구역, 보호구역, 명칭이 없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뭐냐? 농지가 집단화됐으니까 어디만 쓴다? 농업 경영에만 이용하자. 다른 용도로 쓰지 말고 순수하게 뭐 맞아? 농사만 짓자. 그래서 경지 정리된 농지는 전부 다 진흥구역이에요. 그러면 진흥구역에서 농사를 열심히 농사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 오염된, 오염이 안 된. 오염이 안 된 물은 어떻게 확보하냐? 그게 보호구역이에요.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 확보, 수질 보전, 농업환경 보호한다. 그게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명칭이 없는 농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 세 가지 구분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11, 12 공부해서 다른 것 다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뭐는 잊어먹지 말라고? 어떻게 그것도 생각이 안 나냐고.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으니까 공법 시간에서 뭐는 잊어먹지 말라고. 예. 뭐 도, 또, 관, 농. 자, 이거는 잊으면 안 되지. 도관 농자가 뭐라고? 대한민국의 땅 종류, 도관 농자. 이는 뭐라고? 도시, 뭐라고? 비도시. 도는 다시 뭐라고? 다시 주, 상, 공, 노. 관은 뭐라고? 개, 생, 보. 이거 잊으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이거 맞추면 끝낼게요. 이것만 맞추면.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얘들하고. 예? 보, 또. 농, 또. 자. 이 진흥적인 농지는 철저하게 보존해야 돼, 보존.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존 목적인 지역이 어디냐? 그렇게 찾아가야 돼. 보존 목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저기. 녹지는 뭐라고요? 보존. 관리. 크게 말하면 보존. 농림자연환경 보존.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어디입니까?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뭐라고요?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 녹지, 관리, 농림자연환경인데 탄,
어디 녹지는 되었냐?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그러면 농업진흥제 지정할 수 없는데 뭡니까? 주상공 특별시 녹지 이렇게 주상공 이런 게 지금 시험 문제예요. 농업진흥적은 철저하게 보존해야 되니까 녹지 관리 농림자랑경 어디 뺀다?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농업진흥적을 누가 지정합니까? 물어보면 농업진흥적 지정권자가 누굴 것 같아요? 자, 농업진흥 지정권자 1번 농민축산부 장관, 2번 시도지사. 어차피 체계도 없으니까 3번 시군구, 4번 시고읍면장, 5번 리장님. 자, 농업진흥제 지정권 1번 국장, 2번 시도지사, 3번 시군구, 4번 시군면장, 5번 이장님.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봐. 네, 1번 아니에요. 이래입니다. 이래. 시도지사. 그러니까 이런 걸 나중에 암기해야 돼요. 지능적 지정권자 누구냐? 시도지사다. 시도지사. 이게 농업진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냐 그러면 농지 전용 배워. 농지 전용. 농지 전용 대주는 농지 전용을 하려면 첫 번째 허가를 받으세요. 두 번째 신고하세요. 세 번째 협의하세요. 그러는데 혹시 여기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솔직히 없죠?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농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집 지으면 뭐 받아야 돼요? 전용 허가. 우리는 뭐라고? 비농업인. 농사 아닌 우리가 집 짓는다, 농지했다, 허가 받으라. 두 번째, 신고는 누구라고요? 농업인이 자기 집 지으면 신고요, 신고. 세 번째, 협의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여기가 자기가 누굽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전용할 때요.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해줄까요? 자, 1번 농장, 2번 시도, 3번 시군구, 4번 시군면, 5번 이장. 또 1번. 네. 네. 농지 전용 허가는 누가 해줍니까? 농장입니다, 농장. 어떻게 장관이 허가할까? 장관이 무슨 허가를 할까? 그만큼 규제가 강하다는 얘기요. 농지 전용 허가는 국가가 직접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신고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신고는 농업이면 그 지역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규제를 많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시군구 농지 전용 협의는 무슨 이게 이만큼 여기에 농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도로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이게 농지가 도로가 되면 바뀌잖아요. 이게 없어지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결정하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농장하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 얘기예요. 비농업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허가, 농업이 말하면 신고, 자기네들끼리 하면 협의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뭐 되냐? 농지 보전 부담금 냅니다. 농지를 전용하면 뭐 낸다? 농지 보전 부담금. 얼마 내냐? 공시지가의 30%. 그러니까 이 금액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 옛날에는 이 농지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체하는 농지를 만들게 돼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인데 지금은 명칭을 뭐로 바꿨다? 농지 보전 부담금 바꿔놨다 이런 얘기.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농지법이에요, 농지법.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 나중에 실무할 걸 대비해서 좀 자세히 배워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1월, 12월 과정을 갖다가 개략점 맞췄어요. 그때 252페이지 공법 이해에 도움되는 내용 그건 스스로 읽어보시고 그런 거 설명할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읽어보세요. 야, 질문합시다. 한 사람 배 질문 하나씩 하고 가세요. 빨리 질문하고 가요. 시간도 많은데. 네? 방금 뭐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2달 동안 공법을 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공법이 솔직히 어려워요?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되게. 야, 거짓말 하지 말고 공법이 어려워요? 쉬워요?
봐요. 이분들 벌써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만해요? 그 뒤에 분은? 어려워요? 쉬워요? 아직까지 줄기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외우게 많으니까. 그 뒤에 분은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여자분들 거짓말 말하네.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몰라요? 몰라 이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어렵다 싶다고. 이게 어렵다 싶다는 이것은 5월달쯤 가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았을 때 어렵다 싶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공법 어려워 그 말 하지 말라고. 네, 모르겠어요. 뭔 말 하는지. 그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고. 이게 공법이라고. 근데 이 내용이 신기하게도 우리가 1년 공부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다뤄 먹는다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대단하다고. 반복 학습이 그만큼 중요해요. 갑이 이렇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돈 필요하면 은행에다가 저당하고 담보 잡아야 하면 잡죠. 얘가 돈 못 갚으면 경매로 나온다고. 이게 담보농지죠. 담보농지.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동안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공법에서 주로 이런 내용 합니다. 이거 설명했고. 그러니까 지금 뭐 2달 듣고 공부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들어보니까 어려운데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렵다가 아니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거 배우면 그 정도 생각하시고 그 대신 도관농자, 주상공인 이건 잊으면 안 되고 1월달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1년에 딱 끝냅시다. 1년에. 이 공부 길어지면 되게 피곤해요. 1년에 딱 끝내니까 내년부터 좀 마음각을 단단히 하시고 수업만 안 빼먹고 끝까지 가면 해볼 만해요. 수업만 빼먹지 말고. 명절 잘 보내시고 내년에 1년 딱 해서 끝냅시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